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제가 하나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창에서 이게 툴 메뉴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여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브젝트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가운데에 있는 이제 게임 탭 창은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 창이고요. 이것을 이제 씬 탭을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카메라가 보지 않은 유니티 2D 세상에서 오브젝트가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운데에 씬 탭과 게임 탭, 씬 탭과 게임 탭을 번갈아 누르시면서 현재의 상태를 한번 변화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UI를 설명드리면 이 맨 왼쪽이 하이라키 창, 가운데가 씬 뷰와 게임 뷰,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인스펙터 뷰, 그리고 프로젝터 뷰가 있고요. 그리고 콘솔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유니티 화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숙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퀘어라는 이 가운데 있는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스퀘어를 하이라키 창에서 선택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인스펙터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기술되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에는 위치와 로케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 벡터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임 탭이 아닌 이제 씬 탭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툴바가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툴바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기즈모라는 게 있습니다. 기즈모라는 것은 요걸 누르면 위치에 대한 기즈모, 이곳은 방향에 대한 기즈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스케일에 대한 또 기즈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 방향, 스케일, 이 세 개를 우리가 툴을 이용해서 무브 툴 또는 로테이트 툴 또는 스케일 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오브젝트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위치로 해놓고 요 붉은색 부분이 X축 방향인데요. 얘를 X축 방향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트랜스폼 창으로도 요 값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로도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네, 이것은 X축으로 밖에 안 움직이는 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인 경우에는 요 G, 그린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네, 이것을 또 움직이게 되면은 Y축으로 플러스로 움직이고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즈모의 XY를 이용해서 붉은색을 잡고 드래그 하면은 X축, 그린색을 잡고 움직이면은 Y축으로 움직인다. 그것을 이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오브젝트의 로테이션도 역시 로테이션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G축을 움직이게 됩니다. G축은 블루를 선택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로테이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역시 G축 방향의 로테이트 값을 움직이게 됩니다. 실은 2D에서는 X, Y와 로테이트 G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정보들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위치에서의 X축과 Y축,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XY축이 바뀌긴 했겠지만, X축과 Y축으로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회전축은
G축만 움직인다. 이것만 잘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방향을 다시 리셋시키는 방법은 이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리셋을 시켜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000으로 오게 됩니다. 스케일도 잠깐 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스케일 툴바를 선택한 상태에서 X축 방향을 잡아당기면은 X축 방향을 선택하고 스케일 다시 한번 스케일을 선택하고 다시 스케일을 선택하고 X축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안 움직이네요. 다시 한번 스퀘어 X축 하고 요 끝을 움직이나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X축이 움직여지게 되고 또 Y축도 요 끝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Y축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스케일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역시 이것도 리셋을 시키는 방법은 리셋 키를 치면 다시 원래대로 111로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잘 되나요?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움직이기 이렇게 한번 해보셨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로 움직여 봤는데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7번 줄에다가 public float speed 하는 변수로 하나 추가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if문 4개를 추가하는 건데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물론 이 코드가 다 있긴 하지만 뭐 긁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를 보고 한번 입력해 보셔야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서 또 입력 오타가 나는 것도 어떻게 수정하는 것도 해보고 그래야 직접 여러분이 코딩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이 짠 코드를 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뭐 돌아가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을 올리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보여드렸으니까 그대로 짜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C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울 때처럼 손 따라하시기로 하라 했으니까 그냥 if문이라는 게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if문에서 들어오는 키보드 값을 체크하는 거다. 그 체크하는 함수가 getKey라는 함수다. 이런 정도만 하고, 들어오는 키는 W키냐 S키냐 A키냐 D키냐를 따져가지고 그때마다 translate Y축, 여기는 X, Y, G 때문에 요쪽이 Y축을 움직이는 거죠. translate 마이너스 스피드 하면은 마이너스 Y축. 그 다음에 A키인 경우에는 여기 X축에 있지 않습니까? X, Y, G 순서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축, D축인 경우에는, 플러스 X축으로 움직이라는 뜻이구나. 뭐,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한번 이 코드를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놓고 저와 함께 코딩을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코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로 가셔가지고 이 스퀘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게 스퀘어 코드가 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양쪽으로 좀 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외워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아까 코드 요 코드를 놓고 요거를 조금 더 화면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7번 줄을 추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7번 줄은 요 자리에다가 엔터를 치고 요 자리에다가 public 플로트 그다음에 스피드라는 이름의 변수를 초기화를 0.01f 왜 F를 붙이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 C샵에서 배우게 돼요. 뭐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슬래시를 하면 주성문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0.01의 상수값을
상수값을 플로트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나중에 더블형과 플로트형으로 우리가 초기화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치고 여기서는 요것만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피드라는 변수에 0.0이라는 상수값으로 플로트형으로 초기화했다 하는 것을 하나 7번 줄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쪽에 가가지고 4개의 if문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if 네,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항상 들여쓰기 들어간 상태에서 괄호를 꼭 열어야 되고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여러분이 꼭 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get 키도 역시 대소문자 잘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키코드 또 역시 두 번째가 대문자죠. 또 그런 거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대문자 W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치시고 이번엔 this 하고 이것도 왜 하느냐는 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this transform 네. 그 다음에 translate 약간 추천이 들어가고 있죠. 추천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추천대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탭 키를 치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처음에는 추천대로 아니고 그냥 보고 치는 걸로 translate가 대문자를 시작하는군요. 그러니까 추천을 보니까 translate 이렇게 쳐주시고 가로 열고 y축이니까 0, 스피드 값으로 넣어주고 다시 0, g축은 0으로 놓고 또 모든 문장의 끝은 x 콜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비슷하니까 이걸 복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엔터 키를 친 다음에 컨트롤 V, 엔터 치고 컨트롤 V, 엔터 치고 컨트롤 V 하면은 금방금방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키 코드 값만 바뀌는 거니까 두 번째가 S 키, 여기는 A 키, 여기는 D 키네요. 이렇게 해서 A키, 여기는 D키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은 마이너스 스피드,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가 스피드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스피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는데 네 그냥 왼쪽 A키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저는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는 위쪽 키는 플러스지만 왼쪽 키가 마이너스라서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는 네 X 방향의 스피드 D키는 플러스 방향의 X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키의 모양을 보고 A키가 W키가 위에 있으니까 WS를 위아래로 놓고 AD는 좌측 우측으로 해서 스피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요 if문에서의 네 가지 축의 키가 들어오는 걸 체크해서 W키가 들어오면은 윗방향, S키가 들어오면은 아랫방향, A키가 들어오면 왼쪽 방향, D키가 들어오면 DW 돼 있네요. D키가 들어오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제가 방향 설정을 스피드라는 0.01의 값으로 우리가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는 X, Y, G의 순서니까 Y를 선택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앞부분이니까 X를 선택한 거고 플러스는 양의 방향,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 이렇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좌우 위아래 방향을 잘 따져보시면 왜 이렇게 각 키마다 이런 값들로 배정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여기까지 입력을 잘 했다면은 아무 표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자를 내가 잘못 오타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바로 여기에 빨간 줄이 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스페드라는 이름의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지정해서 이게 오타가 난 거를 얘가 슬슬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가 나더라도 그거의 오류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풋을 내가 뭐 이렇게 소문자로 했다라든가 그러면 또 역시 또 여기가 빨간 줄이 거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또 싹 커서를 대보면 인풋의 이름이 현재 컨텍스트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문자여야 되는구나 그 머릿속에 알고 딱 하면 자동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또 어떤 데는 노란색 또 뭐 이런 오렌지색
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색, 예, 컬러들이 다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분은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렇게 전체적인 코드가 눈에 들어오면은, 아, 요 부분은 내가 뭐 변수명이구나, 요 부분은 어떤 예약어구나, 아, 요 부분은 어떤 메시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상수값이구나, 이런 거는 변수명이구나, 이건 함수명이구나 하는 것들이 컬러마다 조금씩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C# 코드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자꾸 눈에 보게 되면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말을 배울 때도 어려운 것이지 어느 정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결국 눈에 익어지면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코딩도 처음에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지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함수에다가 4개의 키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가지고 뭔가 this라는 것이 지금의 오브젝트란 뜻인데 우리가 얘를 자체를 사실은 그 큐브가 아니라 뭐였죠? 스퀘어라는 오브젝트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붙인 그 오브젝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this라는 것은. 그 this를 트랜스폼 컴포넌트 명이고요. 컴포넌트 명에서 이 트랜스폼의 컴포넌트 명으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움직여 나가는데, 그 내부에 트랜스레이트라는 어떤 함수와 그런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얘를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정도만 알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붉은색 밑줄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서 이 코드에는 아무 오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일 모두 저장을 딱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오류 메시지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붉은 줄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오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정상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오류 메시지가 없는 것으로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네, 여기 보면은 잘 됐습니다. 빨간 줄로 딱 거지는데 에라 뭐라고 떴습니까? 뭐 콤마가 익스펙트 됐다고 줄 수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24번 줄에 뭔가 오류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24번 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콤마 점을 제가 표시했군요. 콤마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오류가 없어질 것이고, 다시 수정했기 때문에 파일 모두 저장 이렇게 해줘서 다시 여기서 오류가 없어지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여러분이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장이 돼서 그 오류가 수정되면은 이 빨간 부분이 사라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져 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반복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없어졌죠? 이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콘솔 창을 가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됐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수정된, 우리가 추가된 명령문의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 봐라는 뜻일 것이고, 이게 좀 더 실행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창이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좀 회색으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에서 콘솔 창을 실행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W키를 쳐봤을 때, 움직여 주는 것이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지금 콘솔 창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것이 실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기다려 보고, 여기서 일단 헬로 유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헬로 유니티가 지금 안 뜨는 게 좀 살짝 이상해요.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좀 이상합니다. W키를 쳐보면 지금 안 움직이고, AD 키도 안 움직이네요.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스크립트 파일을 붙여준 것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것이 프로젝트 세이브가 안 된 경우에 이게 사라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붙어요. 조금 왔다 갔다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여기서 확실하게 세이브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세이브 프로젝트까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제 붙여준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고 지금 그 스크립트 파일이 오브젝트에 붙여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붙인 부분이 제가 프로그램 정리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작업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기 헬로 유니티가 뜨지 않았습니까? 콘솔 창에서 이게 정상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 W키를 치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A키를 치면 가고 오고 네, 요것이 확인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단계 클래스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좀 짜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그 창을 좀 더 띄워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좀 더 올려서 프로젝트 작성이 끝나면 항상 파일 저장을 누르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저장도 좀 눌러서 유니티 화면을 항상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역시 플레이 버튼을 누려서 잘 실행되는 영상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실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더 지금 이제 중지된 상태고요. 누르면 약간 이렇게 컴파일 단계를 거쳐서 네, 플레이가 준비될 수가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도 실행창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을 갖다가 좀 키우고 싶으면은 요 화면의 요 부분을 잡고 조금 실행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졌죠? 여기 흐려지는데 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리면 이 부분이 흐려진 상태에서 지금 제 프로그램은 네, WS를 치면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제가 설계를 했고요. 아래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AD를 치면 좌측, 우측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그 스퀘어 창을 띄워주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그 정보가 또 보여지게 되는데 W축을 치게 되면은 내 위에 값이 Y축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AD축을 움직이면 X축 위치가 이렇게 또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여기 0.101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 주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기 좀 빨라지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피드의 스퀘어의 스피드 창이라고 그럴까요? 네, 우리는 보통 이걸 에디트 박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보이게 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우리가 약간 수정해서 회전 운동도 한번 제어하도록 해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8번 줄하고 그 다음에 요 두 줄을 좀 고치는 거를 또 한번 옆으로 좀 놔보고 이것을 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의 그 코드로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회전 스피드를 지정하는 변수인 뭐 스피드 R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다양하게 이름을 만들 수 있지만 변수를 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막 이름을 좀 의미 있게 붙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0.05로 이렇게 상수화 해가지고 스피드 R이라는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줄을 좀 고쳐가지고 트랜스레이트 대신에 로테이트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로테이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했던 부분을 로테이트로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아랫부분도 트랜스레이트를 로테이트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테이트 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축수는요 G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로테이트는 다 G축이었지 않습니까? G축으로 가려면 여기가 00하고 세 번째 값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스피드 대신에 스피드 R을 넣자는 거예요. 스피드 네,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속도와 선 속도를 좀 다르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서 로테이트의 A가 또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지우고 네, 이 부분에서 G축으로 해서 마이너스 스피드 R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수 로테이션 변수 하나 추가했고 그다음에 여기 A축과 D축 대신에 로테이트 트랜스레이트 대신에 로테이트로 바꿔가지고 스피드 R과 마이너스 스피드 R로 해줌으로써 이번에 A와 D축이 이제 회전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될 일은 프로그램 수정이 끝나면 모두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얘를 정지시켜야 되겠죠. 자, 정지시키는 거는 뭐죠? 얘를 정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눌러서 얘 정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밝게 되어야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 수정한 변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또 기다렸다가 네. 또 이렇게 헬로 유니티 상태가 되고 네, 플레이 포커스가 약간 어두워지게 되면 이제 플레이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위아래로 하면 일단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변화가 없는 것이고 회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면 좀 회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A가 치면 또 회전이 살살 일어나는데 너무 느리죠? 너무 느린 거는 또 우리가 실행 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스퀘어 버튼을 눌러서 컴포넌트 창에서 이 값을 로테이트 창을 요거를 한 0.2로 2배로 늘리고 스피드 R도 한 0.2 정도로 한 4배 정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전진 좀 빨라지고 후진 좌회전도 좀 빨라졌고 네, 또 역시 전진 네, 후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회전과 직진, 네, 이런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짜본 것입니다. 항상 프로그램이 정지시킬 때는 한 번 더 얘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아지고 플레이 포커스가 밝게 표시되면 프로그램이 정지된 상태인 거고요. 한 번 더 가끔씩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세이브 해주면 전체적으로 파일을 보존해주는 이런 것을 자꾸 습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회전 용도로 바꿨고 지금 때가 또 미리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만드는 영상 요거 보기 전에 제가 프로그램의 실행과 끝을 조금 더 연습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요. 그 부분 영상을 제가 설명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나요? 네. 그 어디 갔는가요? 로테이트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네네, 플레이 버튼 누르는 부분, 이것도 됐고, 네, 이 부분이 뭡니까? 실행하면. 네, 어느 건지 잘 못 찾겠습니다. 그냥 요거 그냥 돌려보죠, 뭐.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컴파일이 된 이후에 실행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좀 기다려 봤다가 네, W 키를 치면 네, 위로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네, S 키를 치면 내려가고 D 키를 치면 좌회전 네, A 키를 치면 D 키를 치면 우회전, A 키를 치면 좌회전, 또 그 회전된 방향으로 전진, 후진, 또 D 키를 치면 우회전, 또 전진, 후진, 네, 이렇게 잘 동작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높이려면 이것도 역시 스피드 R 키를 한 0.1로 2배를 늘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D 키를 치면 우회전이 좀 빨라질 것이고 전진, 후진 이것도 한 2배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0.2 해서 네. 전진, 후진, 좌회전 조금 더 늘려볼까요? 0.2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조정자가 돼가지고 로봇을 움직이듯이 이렇게 물체들을
맘대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원하는 대로 얘가 동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C샵의 문법을 써서 주로 사용하지만, 제가 뭐 꼭 여러분들이 C샵을 모르더라도 대부분 따라하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면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동 로봇이라든가 또는 관절암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을 전부 기하학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자고 하네요, 벌써. 네, 그래서 시간은 지금 33분인데, 조금 오늘 뭐 진행 상태가, 뭐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